안녕하세요. 자전거북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아볼 영상은 국세청에 갈 겁니다. 국세청에 가서 주택 세금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백문백답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래 별로 세금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주택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생기면서 여러 영상들을 보다 보니 세금 관련된 거를 꼭 알아놔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에 가서 도대체 어떤 질문들이 올라오고 답변이 있는지 그거를 찍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 22년 2022년 4월 16일입니다. 주택 관련해서는 항상 세금 관련된 법률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변화된 법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찍는 날짜 이후에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변화된 세금 법률이 변경된 거를 꼭 점검하시고 네,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세청 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국세청이고요. 음, 여기서 보시면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국세 신고 안내가 있고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22년 기준으로는 국세 신고가 있고 그중에 뭐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 어쩌고저쩌고 막 있는데 주택세금 백문백답이 있습니다. 뭐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뭐 탑10 뭐 이런 것도 있고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주택세금 백문백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들어가시면 백문백답이니까 100개의 물음과 답변이 있을 거고요. 국세청에서 늘 하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은 계속 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변경된 법 같은 것들도 꼭 확인하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 있을까요? 백문백답. 여러 가지 백문백답이 있는데 아이고 부동산 백문백답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중에 오늘은 어, 취득세 취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그죠? 주택의 생애 주기가 있는데 주택 생애 주기가 처음에 취득 이건 이제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보유 계속 뭐 소유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양도 이건 판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면 특정한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사고 보유하고 파는 단계가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취득할 때, 살 때는 취득세가 부여가 되고요.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와 종합 부동산세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양도해서 팔게 되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그냥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임대를 한다. 임대를 해서 뭐 수입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이때는 뭐 종합 이때는 그 뭐죠? 잠깐만요. 아, 소득세. 그냥 일반 종합소득세. 이때는 소득세를 내거나 아니면 임대 수입에 대한 분리과세. 어쨌든 돈을 낼 수밖에 없어요.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보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팔고 나올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여되고, 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대 수입, 이건 전월세이겠죠. 세 수입이 발생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와 임대 수입 관련 해서 분리해서 과세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사고, 보유하고, 팔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입이 있을 때도 전부 다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알아본다고 하는 거는 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백문백답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그 부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여기는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어쨌든 주택임대소득세. 이게 만약에 어떤 그걸 하고 있으면 자기 수입 급여가 있으면 종합소득세에 어쨌든 명칭이야 이렇게 임대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를 그리고 오늘은 요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백문백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인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처음 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1세대 기준, 주택 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 경과 조치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네요.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취득세에 대한 기본이 있나? 그거를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걸 한번 열어보죠. 열어보면 답을 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 잘 정의가 되어 있네요. 1주택,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하는 취득세율이 여기 나타난 1주택 요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만약에 1주택자가 2주택을 취득할 때는 그 취득하는 2주택제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무려 8%의 취득세를 냅니다. 하지만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그 비조정 대상 지역이면 걔는 원래하고 동일한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계속 법이 바뀌니까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2주택자가 3주택제를 취득하려 할 때는 조정 대상 지역은 12%, 비조정 대상 지역은 8%. 그리고 법인이든 이건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취득할 때 무조건 12%, 4주택 이상부터는 무조건 12%의 취득세를 내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3억 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는 여기죠.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대상 지역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고 내가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수가 2주택이기 때문에 1에서 3%의 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번 보죠. 기존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어디 있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새로 취득하려고 하는 두 번째 주택의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으면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에서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저거는 이제 그럼 3%는 뭐고 1%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있죠. 3억 원 주택의 경우까지 3억 원까지는 1%가 적용되고 4억, 5억, 6억, 7억, 6억이었나? 9억이었나? 거기까지는 3%로 이제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표가 어쨌든 한번 찾아보죠. 취득세율 이미지가 있으려나 이미지가 뭐 깔끔하게 이런 거 보겠습니다. 보면 6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 그 다음에 6억에서 9억까지는 이건 언제 거냐? 2020년. 어쨌든 9억 초과는 여기 1%, 2%, 3% 이렇게 돼 있네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이건 2017년도고. 요걸 보는 게 좀 더 깔끔하겠네요. 얘를 보면 6억 원은 1%, 그 다음에 9억 원은 3%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정됐죠? 2020년도에 개정된 거군요. 그러니까 6억 원 밑으로는 1%의 세율을 먹이고 6억 원에서 9억 원까지는 3%의 세율을 먹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여기 주택 가격이 있고 잠깐만요. 9% 이상은 9억 원 이상은 아마 3%로 고정일 겁니다. 네. 여기가 주택 가격, 산 가격이겠죠. 산 가격. 그 다음에 여기서 6억. 그 다음에 여기는 9억. 6억 원 밑으로는 세율의 경우 세율이 이렇게 1%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9억 원이 되면 3%가 되죠. 9억 원이 넘으면 3%가 되는데 6억 원이 안 되면 9%, 1%.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주택 가격들은 어떻게 되냐? 여기는 이렇게 딱 인터폴레이션 해가지고 만약에 7.5억이 됐다. 그럼 딱 2억이 됩니다. 2%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요 수식을 적용해서 여기가 2%. 요 사이에 딱 중간값이죠. 그러면 2%의 세율을 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단위는 어디였기 때문에 2%면 얼마냐? 750, 1500 이렇게 되죠. 0.155 그러니까 1500 원이 요 7.5억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계산할 때는 내가 6억에서 9억 사이에 있다라고 사이에서 집을 샀다고 치면 요걸 잘 계산해야 되고요. 6억에 가까우면 1%에 가까울 거고 9억에 가까우면 3억에 가깝겠죠. 그 다음에 9억을 넘어가서 한 10억이다. 그럼 10억은 취득세가 얼마냐? 기본 세율에 대한 겁니다. 취득세가 0.03에서 0.3억이 되죠. 그러면 10억짜리를 사면 3천만 원의 취득세를 내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요런 구조로 기본 세율은 되어 있다. 기본 세율은 1%에서 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취득세가 얼마냐?
1%에서 3%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취득한 주택 취득가를 딱 계산, 딱 그게 딱 정해져야 이제 취득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죠. 여기서 거기 이제 1%에서 3%인데 이제 2주택 2주택 2주택제 취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건 1주택제죠. 네. 1주택 무주택자가 1주택 취득할 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또 여기 표를 보시면 2주택제지만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1주택 소유하고 있는데 2주택을 하면서 이게 비조정 대상 지역일 때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1에서 3%의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그러면 1주택이었는데 2주택으로 가면서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럼 7억원짜리가 어떻게 되냐면 몇 프로였죠? 표에 8%였죠. 8%.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5,6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나중에 3주택이 되거나 비조정 계속해서 3주택이 되거나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주택제가 될 때는 12%뭐 이런 식으로 크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데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한번 봅시다.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될 수도 있고 상업용이 될 수도 있어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시점에는 건축물 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네, 오피스텔을 뭐 2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세대의 기준을 한번 봅시다. 이게 아까 요 1주택, 2주택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1주택, 2주택이 있었는데 1주택, 2주택 이게 아마 1주택의 기준이 뭐냐? 이게 또 1세대의 1주택의 기준이고요. 1세대의 2주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세대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1세대로 보는데 이게 중요하죠. 단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에 그러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세대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배우자는 무조건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 안 돼 있어도 1세대가 되고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자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분리하고 뭐 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의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그때는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표가 없는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법 어쩌고저쩌고
34조 1항에 따른 등록 외국인 기록표 및 외국인 등록표 여기에 함께 기재되는 가족인가 봅니다. 여튼 외국인도 취득세를 낼 때 요 기준으로 적용을 받는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 아까 미혼인 30세 미만이라고 했었잖아요. 1세대의 범위가. 근데 이 자녀가 취업을 해서 소득이 있어요. 뭐 그런 경우에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는지를 질문하셨네요. 좋은 질문이에요.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와 경우, 그러니까 소득이 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상위 40%일 것 같은데, 상위 40%가 아니군요. 여기 중위소득, 그러니까 거의 평균 소득하고 비슷한데 이제 제일 가운데 있는 소득자, 뭐 소득 분포가 여러 개 있겠죠. 소득을 그려보면 소득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소득 뭐 천만 원, 백만 원 뭐 이렇게 해서 소득 분포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물론 뭐 연예인이나 뭐 재벌이나 엄청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이렇게 소득이 있는데, 중위 소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모르겠지만 뭐 5천만 원을 번다. 평균 5천만 원을 벌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이게 뭐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몇억 버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의 딱 중간값이 되는 소득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분가하는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중위소득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40%면 이거죠. 대충 여기에 이렇게 요거의 40%는 이렇게 되는데, 요 2천만원, 뭐 예를 들어서 5천만원 했다 그러면 2천만원, 뭐 중위소득이 계속 변하니까 그걸 잘 봐야 되겠지만, 여튼 한 2천만원 이상 벌고 분가를 하고 있다, 소득이 있다, 그러면 부모와 구분해서 별도의 세대로 판단한다 라고 합니다. 왜 저걸 계속 물어보냐면, 아까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2주택으로 할 때 엄청나게 더 많이 내잖아요. 그 세금을 엄청 더 많이 내니까 뭐 7억 7.5억짜리를 샀는데, 그러니까 1주택에 1에서 3%의 비율로 할 때는 뭐 10억짜리를 사도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2주택을 살 때는 이게 8%나 붙으니까 엄청나게 이렇게 세금으로 내야 될 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기준을 아주 막 따지고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소득을 벌더라도 부모의 세대원에 포함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에서 아까 만 30세 사이의 자녀가 어느 정도 여기 중위소득이 있네요. 20년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75만 원에 계산을 했죠. 175만 원에 곱하기 0.4 40%를 하면 월 70만 원. 월 70만 원 이상 벌게 되면 그 사람은 뭐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다 합해서 70만 원 이상 벌게 되면 그 사람은 별도의 세대로 분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나이 기준은 18세
초과부터 30세 미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가한 경우에 다주택자가 되는지. 예, 아까 기준이 아까 요구였죠? 이게 주민등록표 기준이었으니까 만약에 합가를 했다, 부모님하고 합가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다주택자가 되느냐, 각각 가지고 있을 때 뭐 이렇게 되겠네요. 부모님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답변은 자녀가 65세 이상의 존속 배우,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해서 을 동거 봉양, 같이 살면서 모시고 살기 위해서 같은 세대를 이루는 경우 65세 이상 직계 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나이 제한이 있네요. 아까 존속,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것도 비속, 자식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나이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에 대한 것도 만 65세 이상과 함께 살고 있을 때는 그래, 그 정도는 한 세대 별도의 세대로 그냥 간주를 할게. 그래서 세금을 뭐 더 작게 매길 수 있게 그렇게 해줄게.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택수가 늘어나면 계속 세금이 늘어나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30대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요 자녀가 그냥 아무 자녀가 되면 안 되네요. 또 30세 이상의 자녀, 그 다음에 혼인한 자녀, 그 다음에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자녀의 기준이 요 세 개네요. 30세 이상의 자녀이거나 혼인한 자녀이거나, 그다음 30세 미만의 자녀이긴 하지만 중위소득이 40%는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자녀가 65세 이상의 존속,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 뭐 배우자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별도의 세대로 간주함, 이렇게 되는 거네요.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봅시다. 주택수 산정 방법.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요즘 공동명의 많이 하죠. 공동명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세대 내에서 공동 소유하는 경우는 개별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우리가 1세대 2주택이라고 하면 세대 기준으로 하는데, 세대 안에서 두 사람이 공동 소유할 때는 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 그러니까 아까 세대의 기준이 있었죠. 그 등록에 포함된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이 사람도 1주택, 다른 사람도 1주택 이렇게 소유한 것으로 산정한다. 지분을 사도 안 되겠네요. 지분 경매 같은 거 하면 뭐 지분을 산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살 때도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별게 다 있네요.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상속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 5년까지는 봐줄게 뭐 이런 얘기네요. 근데 5년 뒤에는 내가 주택수에 포함시켜,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고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돼. 이렇게 2주택, 3주택, 4주택 이렇게 되더라도 그냥 하나의 주택 세율로 적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되 상속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추가 취득 주택은
뭐 여튼 이거는 조금 애매하네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5년 이내에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되는데 5년이 지나서 상속 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5년 내에 팔아라는 건가요? 뭐 여튼 그런 내용이네요.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한다. 다만 상속인 지분이 뭐 공동으로 2명 이상이 제일 큰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뭐 거주하지 않으면 둘 다 거주하지 않으면 최연장자 뭐 이렇게 수두로 뭐 판단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둘 다 하지 않고 쌍둥이면 또 애매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군요. 네, 여튼 그렇습니다. 주택수 산정에 제외되는 1억 원 이하 주택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 요 취득세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복잡해서 이 취득세를 할 때의 주택수하고 뭐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뭐 분양을 받을 때 그 다음에 뭐 양도를 할 때의 주택 산정 기준이 다 달라가지고 이걸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수에 산정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시가 표준액은 요거죠. 건축물에 대한 시가 표준액과 부속 토지의 시가 표준액의 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에 그냥 무조건 들어갔고, 이 오피스텔은 주택수 만약에 뭐 그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합이 1억 원이 안 되면 주택수 산정에서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하. 오피스텔을 근데 오피스텔은 아까 취득세가 4%였죠. 약간 그 FAQ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좀 뭐 그러네요. 예. 한번 봅시다.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대상은 아니다. 당연하죠. 그 등기를 할 때 내는 게 취득세죠.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됐을 때. 그러니까 저 말을 왜 물어보냐면 분양받을 때는 또 분양권이 있으면 또 주택수에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취득세를 낼 때 이제 중과가 되냐 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그냥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고 이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통해서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조합원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 중이다.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택수에는 포함된다. 이게 아마 그 분양받을 때 제한 때문에 저런 말을 적어놨어요.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재산세 과세대장의 주택으로 기재되어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주택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업무용으로 쓸 수 있으니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된다. 신규 적용분부터 적용되고 20년 8월 12일 이후 그 이전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직전 연도 전 소유자에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된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거
주택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죠. 6월 1일에 누가 소유하고 있냐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오피스텔을 승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는지, 그러니까 6월 1일 날 전 소유주가 재산세를 냈고 나는 그 다음에 그 다음 7월 1일이나 7월 15일이나 이렇게 해서 승계 취득했다. 그때 주택수에 포함되냐? 아니네요. 이거는 이제 오피스텔 취득자에게 새롭게 재산세가 과세된 경우부터 주택수에 산정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취득세에 대한 건데 어쨌든 재산세가 나와야 네가 주택을 가진 거다 이렇게 산정한다는 내용이네요.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게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모르니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하네요. 가정 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그러니까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거 얘기하는 모양이네요. 가정 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수징한다. 아까 볼까요? 1,500만원. 이것도 아예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 증여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한다.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소유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게 취득세를 낸다 이런 내용이네요.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부터는 소유주택에 포함한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시적 이주택 봅시다.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때 일시적으로 이주택이 되죠. 그런 경우에는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주택에서 내가 이사를 해서 이사 간 집으로 가기 위해서 얘를 취득했을 때는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데 그때는 신규 취득 주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택 세율대로 1에서 3%로 신고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종전기간 처분기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집을 처분하는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면 그만큼의 차액 8%라고 했었죠. 8%의 차익이 가센세도 있네요. 추정되어 있는 걸로 답변을 했습니다. 종전주택을 3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 소재 시 1년일 때,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아니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아까는 1억 2주택, 일시적 2주택이었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가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새로 이사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도 일시적 2주택이 되냐? 그건 안 돼. 이런 내용이네요. 신규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적용을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간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뭐 둘 다 주택이 있을 때 이거를 팔아야 되는 거는 여기 소유한 거에 뭐 3년이나 1년이었는데 내가 여기 새로 분양을 받았어요. 여기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것도 일시적 이주택이 되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기존에 살던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되냐?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이주택으로 본다. 주택의 취득일 이게 등기하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이면 1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무상 취득 중과세. 다주택자, 와, 4주택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보유주택 중 조정 대상 지역 내 부분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10억 원, 엄청 부자네요. 의 지분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의 조정 대상 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냐 이거에 포함되냐 이거를 물어보네요. 엄청 복잡합니다. 좀 비싼 10억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5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25% 정도만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이거는 전체 주택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므로 12%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4주택자가 어쨌든 그 표 그때 아까 어디 갔나 지워버렸네요. 그 표를 보면 4주택이나 법인은 12%잖아요. 그거에 그냥 해당하는 경우다. 경과조치 등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계약을 중과세율 어쨌든 이게 계속 바뀌잖아요. 법이 개정된 시행일 이전에 계약을 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20년 7월 10일 발표를 포함해서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빙 서류라고 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어쨌든 증거가 그 전에 남아 있냐를 보고 그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 날짜가 그러니까 등기를 치는 날이 그 이후가 되더라도 종전세율로 적용해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취득은 잔금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이거는 아주 일시적인 경우가 됐고 요즘은 거의 없겠죠.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3주택을 소유한 1세대 중 A가 ABC가 있는 모양이죠. A가 공동주택 분양 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 분양을 체결했네요. 그 다음에 50%를 7월 15일 해당 분양권의 50%를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한 상태에서 준공으로 취득한 경우 적용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엄청 복잡하네. 어쨌든 분양 계약을 받았는데 아까 시행일이 언제였죠? 이게 7월 10일이었죠. 7월 10일 전에 어쨌든 분양을 했고 그 7월 15일 날 분양권의 50%를 증여를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맨 마지막으로 준공돼서 취득을 하는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네요. A의 경우는 요 사람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4%, B의 경우는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 10% 적용하. 사람별로 더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백문백답의 마지막 여기 취득세 부분. 8월 12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8월 10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하는지.
부칙 3조에 따라 주거용 지방세법 부칙 3조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8월 10일이 뭔가 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8월 10일 이후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싹 바꾸면 어떻게 되냐. 계정 날짜는 7월 10일이었는데 여튼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 시행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부칙 3조 주택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를 보면 제13조 제3의 2호로부터 4호까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합원의 입주권, 주택 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 소린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건 뭐 다 거의 지났기 때문에 22년이기 때문에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취득세에 대한 백문백답을 알아봤습니다. 주택 취득세 아까 그 표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튼 지금은 없는데 어쨌든 그 표를 조금 참조를 해주시고 여러가지 경우에 대해서 백문백답을 해놓은 취득세 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는데 계속 두 번, 세 번 보면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안녕.